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MBN과 함께 시작하는 코너입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다양한 주식을 감별해보는 시간입니다. 주식감별사 시작합니다. 네, 오늘 앞으로 주식감별사로 함께 해주실 분은요. 저희 옆에 계신 또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로 감별해 주실 주식은 또 어떤 게 될까요? 네. 일단 처음 인사드리는데 새로운 프로가 시작되는데 일단 좀 재미있고 좀 유익하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너무 긍정적인 얘기보다는 부정적인 얘기도 좀 섞어서 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보면 주가가 아마 오늘도 굉장히 요동을 많이 치는 상황이어서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좀 어떻게 방향을 잡아야 되나 되게 힘드실 텐데 일단 주식을 감별하자라고 얘기했던 부분은 이제 지금 너무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재료, 테마성 재료 때문에 올라가는 종목들에 대해서 좀 주의해야 될 종목들을 좀 알려드리려고 처음에 이제 일부는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네온테크랑 파이버 프로를 선정했는데 이거는 이제 드론 관련주라고 해서 퍼스텍을 비롯해서 여러 이제 드론 관련주들이 있는데 드론 관련주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게 괜히 또 쫓아가셨다가 네. 또 손해를 보시거나 그렇죠, 그렇죠. 또 이제 잘 트레이딩을 잘 하시는 분이면 상관이 없는데 네. 이게 항상 올라갈 때 이쁘게 차트를 만들어 놓고 거기서 부러지는 경우가 많기 네. 때문에 따라가시다가 또 괜히 또 손해 보실까 봐 제가 한번 네. 이걸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일단 드론 관련주들 올라간 이유를 한번 찾아보면 네. 뉴스를 들어서 아시겠지만 드론 관련주가 올라간 이유는 윤 대통령께서 네. 드론 드론 부대, 부대를 맞아요. 창설한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네. 주가가 갑자기 폭등을 했습니다. 네. 얼마 전에 이제 북한에서 이제 드론들이 좀 날라왔는데 이거를 격추도 잘 못 시키고 그렇죠. 지금 국방부에 많은 분들이 문책을 받지 않겠나 싶은데 이런 이제 여러 사태들이 벌어지고 나서 내놓은 멘트가 대통령실에서 드론 부대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드론 부대는 이미 17년에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미 만들어져 예. 있었군요. 그리고 그때도 한번 주가는 움직였었고요. 네. 그럼 17년에 이미 드론 부대를 만들었는데 드론 부대가 만들어진 다음에 그럼 주가가 더 가야 되는 게 정상인데 네. 더 못 갔죠. 네, 그렇죠. 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온테크만 보더라도 지금 2017년 주가 대비해서 지금 주가는 빠져 있죠. 그 뒤로 이제 다른 이슈 때문에 올랐고 주로 이제 드론 관련주들 보면 드론만 하는 회사는 거의 없습니다. 다른 업을 하고 있고 대부분 추가로 드론 사업을 하지 드론 사업만 주되게 할 수 있는 데는 사실 없죠. 그만큼 드론 시장은 작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드론을 수출하는 기업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 지금 그러면 해외 드론 기술과 네. 비교했을 때 저희 국내 경쟁 시장이 좀 떨어진다라는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말씀? 다 비슷비슷하게 하고 네, 있기 때문에 굳이 우리나라 거를 가져다 쓸 이유가 없는 거고 네. 그리고 가격 경쟁력이라든지 기술 경쟁력이 어마어마하게 뛰어나진 않는다라고 보시면 되고 드론이 사실은 전 세계적 각광을 받았던 거는 이제 아마존이 드론으로 물류를 배송하기 시작했다. 미국은 영화 보시면 단독주택이 쭉 있고 그냥 마당 앞에다 물건을 떨어뜨려 놔도 네. 나 물건 떨어졌으니까 갖다 놨으니까 가져가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내주면 네. 충분히 배달이 가능하죠. 네, 네. 근데 대한민국에 그럴 수 있는 집들이 많이 없습니다. 없어서. 네, 그쵸. 그리고 우리나라는 안타깝게 남북이 되게 분단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이게 드론 금지 구역이 너무 많습니다. 한강 공원에서 드론 잘못 띄우면 잡혀가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네. 아이들 장난감 정도는 할 수 있어도 드론을 크게 해서 움직인다라고 할 수 있는 공간 제약도 많이 있고 제 이제 대학 동기들 중에도 드론 관련된 사업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네. 드론이 지금 쓰이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건축 관련된 거라든지 산업 관련된 것들 3D 촬영을 해서 이게 측량 같은 것도 좀 편하게 하고 이렇게는 진행이 되고는 있지만 네. 이게 이제 폭발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릴 정도로 이제 확장성은 좀 떨어진다. 그러니까 드론 테마가 만약에 움직이면 일시적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제 이게 예전에 뭐랑 비슷하냐면 3D 프린트 이슈랑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한동안 3D 프린트 관련된 종목들이 엄청나게 주가가 좋았는데 3D 프린트 지금 얘기가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때는 제가 이제 증권회사 온 지 한 4, 5년 됐을 때 처음 나왔던 것 같은데
그때도 뭐 3D 프린트가 조만간에 막 보급이 되고 잘 될 것 같고 막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3D 프린트 얘기하는 데는 아무도 없습니다. 일부에서 쓰고는 있는데 그렇죠. 이게 대중화되지 않았죠. 그러니까 결국엔 드론도 대중화가 되긴 어렵고 오히려 지금 현대차가 이제 진행하고 있는 드론 택시처럼 이제 큰 드론들, 네. 그러니까 항공으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소형 항공이죠. 이런 것들이 오히려 그쪽 사업은 나라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줄 수 있겠지만 그것도 지금 한강 비행구역 금지 때문에 굉장히 걸려 있습니다. 그럼 한강 위로 못 날아다니면 건물 위로 날아다니면 소음 때문에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헬리콥터만 지나가도 엄청나게 시끄러운데 드론들이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 아무리 소형이어도 날아가는 비행체들은 굉장히 소리가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네. 드론 관련주는 제가 볼 때 약간 허상이다라고 보시면 아, 되고요. 네. 그냥 진짜 뭐 지금 증권 방송을 저도 많이 하지만 방송에서 보면 무슨 테마 하는데 테마라는 말이 붙은 게 곧 나쁜 건 아닌데 네. 그 테마가 붙어서 나중에 성장이 되고 그 회사가 완전히 달라진다.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가 그렇겠죠. 2차 전지가 2015년에 처음 주목받을 때, 15, 16년에 처음 주목받을 때만 해도 테마성이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엄청나게 큰 산업으로 컸고 그쵸. 지금 우리나라 수출을 주도하는 업종 중에 하나가 됐는데 드론 사업은 그렇게까지 갈 수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네온테크도 보시면 뭐 지금 뭐 차트를 보실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일단은 뭐 집에서 있으시면 보시게 되면 네. 최근에 한번 반짝하고 올랐다가 네. 지금 다시 다 내려왔죠. 네. 네. 예. 그러면 이제 이게 다시 드론 이슈가 나왔을 때 올라갈 수 있을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기다리시는 거죠. 이제 북한이 다시 드론 공격을 해주길 바란다. 어. 그러면 움직이지 않겠나? 아, 그러면 쉽지 않네요. 되게 네. 이상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런 네.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데 네. 자꾸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기대를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네온테크라든지 네. 뭐 지금 관련 종목들, 뭐 퍼스텍도 사실은 군사용 드론을 만드는데 네. 그런 종목들은 오히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실체가 있고 다른 일로 돈을 잘 버는 회사들은 그나마 그래도 플러스 알파적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네. 퍼스텍이 가장 메인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네온테크라든지 뭐 파이브 프로 같은 경우는 잘 될 수가 없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네. 투자에 좀 유의를 해주시는 게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네. 지금 아직 그래도 대한민국이 휴전국이긴 또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도발 가능성이 또 있기도 하고 네. 또 이런 군사력 강화를 위해서 또 다시 한번 또 계속 떠오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또 일각의 시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이번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가 같이 이제 전쟁을 벌이면서 결국에는 이제 방산 관련주들이 좀 주목을 받았는데 네. 방산 관련주들은 그래도 이게 오랫동안 로비를 하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외교 관계를 수립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무기를 선전을 하고 다니면서 그 성과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이제 드론을 주로 어디서 활용하냐면 테러 집단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그리고 돈이 없는 국가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네. 비행기를 전투기를 사는 거는 조 단위의 돈이 들지만 사실은 드론 한 대 만드는 건 돈이 많이 안 들죠. 그렇죠. 그럼 거기다가 네. 폭탄 실어가지고 그냥 자폭을 네, 하는 하면 거죠. 되니까요. 네, 예. 그렇죠. 그런 식으로 지금 드론을 많이 이용을 하죠. 그래서 오히려 이제 북한도 이 드론을 이번에 많이 띄웠던 이유가 그런 부분을 자기네들이 좀 약점을 보완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럼 우리나라도 그럼 마찬가지 만들면 되지 않냐라고 네. 하는데 우리나라는 그걸 또 만들어 봐야 사실은 뭐 엄청나게 많이 만들 수도 없고 그다음에 기존에 이제 우리 방위 체계랑 좀 다르기 때문에 이거는 빈 곳을 좀 채워주는 역할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면 수출을 그럼 잘 만들어서 진짜 우리나라가 만약에 뭐 전 세계 드론 시장의 한 30% 40%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하면 이 산업이 크겠지만 네. 그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예. 시각이 또 있으시군요. 예, 예. 네. 그러면 일단 드론 관련 투자 우리 종목은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요. 이번에는 감별해 볼 주식 제약 관련한 주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주식들이 있죠? 뭐 삼일제약, 뭐 경보제약, 하일약품 네. 뭐 엄청나게 많죠. 예, 지금 뭐 그 최근에 돈 주고 사라 그래도 안 사는 종목들이 네. 예, 감기약 이슈 때문에 엄청 올랐습니다. 네. 예, 물론 이제 제약사들 중에 보면 괜찮은 회사들도 많이 있고 네. 뭐 좋은 회사들도 많이 있는데 뭐 국제약품이라든지 삼일제약 이런 데는 사실 듣보잡이죠. 오래되긴 했어도 주가로서 주식 투자하면서 이 주식을 저는 15년 동안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네.
그닥 그렇게 메인인 주식이 아니고 항상 그럼 주가가 잘 안 움직이고 정체되어 있다는 얘기인데 네.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정체돼 있고 뭐 저평가되어 있고 계속 옆으로 횡보하고 있고 재미없는 주식이 한 번 가면 크게 가지 않겠냐, 그게 가치주 투자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사실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 보면 주식을 못 하는 사람들입니다. 아, 그럼 아직 주식 왜냐면 초보자들이 이렇게 하는 얘기. 초보자라기보다는 네. 가치 투자를 처음 우리나라에서 도입해서 이제 성공을 시킨 이채원 이제 사장이죠. 네. 한국투자운용까지 가셨던 분인데 동원증권 입사하셔서 네. 그분이 본인이 밝힌 그 책을 제가 읽었는데 그 책에서도 가치 투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가 가치 투자를 처음 듣고 네. 너무 좋아서 그걸 적용해서 돈을 벌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자기가 매매를 잘 못해서 그냥 많이 빠지고 좋은 기업이 언젠간 좋아지면 올라간다. 근데 그 언젠가라는 게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예. 네. 그분이 처음 돈 번 게 인선 ENT였습니다. 폐기물 처리 업체. 어. 근데 이런 이제 스토리를 잘 모르시니까 가치 투자다, 뭐 가치 투자 이러면 되게 이름이 멋지죠. 그렇죠. 뭔가 있어 예. 보이죠. 가치 투자 뭐, 이렇게 얘기하면은 저도 밸류에이션, 하고 싶어지는데요. 네. 뭐 밸류에이션을 계산해 가지고 뭐 수학적으로 뭔가 하는 것 같으니까 되게 멋지지만 네. 사실은 주식은 되게 원리가 간단합니다. 많이 사줘야 됩니다. 네. 예. 그리고 누군가가 자꾸 사고 싶어야 되고 그렇죠. 또 하나는 그 회사가 그럼 왜 사고 싶어져야 되냐? 결국에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라고 기대감이 생겨야 되고 앞으로 향후 성장성이 있다는 그런 어떻게 보면 꿈이 있어야 되죠. 네. 예. 제가 예전에 이제 주니어 때 네. 처음 입사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주식을 너무 잘하시는 부장님한테 여쭤봤습니다. 어떤 주식을 사야 되냐고. 네. 꿈이 있는 주식을 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무슨 꿈이 개소리를 하나 그랬는데. 예. 그러니까 굉장히 결국엔 무슨 말이냐면 네. 주식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회사를 사야 되는데 이런 얘기를 지금 제가 밑바닥에 쭉 까는 이유는 네. 삼일제약이나 경보제약이 뭐 그 국제약품이나 이런 회사들이 아마 실적을 쭉 보시면 네. 그냥 매년 비슷한 돈을 법니다. 그렇죠. 성장이 안 되는 회사들이기 때문에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겠죠. 뭐 그 사이에 한 번씩 네. 움직였던 거는 뭐 다른 이슈들이 있어서 움직인 거고 네. 테마성으로 움직였다라고 네.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번에 이제 제약주들이 다시 한번 물론 시장이 좀 안 좋았고 주도주가 없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호랑이가 없는 굴에 없는 이제 그 동네에 네. 여우가 왕이 된 거죠. 호랑이들이 다 잠을 자니까. 그렇죠. 홀랭 예. 한번 해먹었네요. 그러니까 이제 뭐 테마성 종목들이 막 움직입니다. 네. 예, 오늘도 장이 안 좋을 때 네. 약간 그런 경향이 항상 있는데 네. 네. 지금 요 제약주들 보면 저도 뭐 공부를 쭉 해보니까 네. 결국에는 감기약이 문제가 아니라 코로나 때문에 문제가 된 거죠. 중국에서 코로나가 발생을 갑자기 많이 했는데 네. 그러면 얘네들이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되나? 네. 수급 문제가 생겼죠. 치료제 우리나라도 네. 들어왔다 그러는데 치료제 먹었다는 사람 저는 주변에서 못 봤습니다. 네. 저도 못 들어본 것 같아요. 예, 한 네. 알에 뭐 20만 원, 30만 원 하는데 그걸 주겠습니까? 잘 안 그쵸. 주죠. 웬만큼 아프지 않고 나이가 많지 않으면 주지 않습니다. 그러면 네. 대부분 뭘로 치료했냐면 타이레놀 사서 드세요 이랬습니다. 그렇죠. 저도 코로나 감염이 한번 됐었는데 네. 그때 타이레놀 먹고 났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타이레놀의 성분이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 있고요. 네. 이게 똑같이 들어가 있는 뭐 타이센부터 시작해서 우리나라 감기약들이 모든 제약사들이 거의 다 만든다. 그러니까 감기약에는 기본적으로 아세트아미노펜이라는 성분이 들어가고요. 네. 근데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국내에서 얼마나 만드느냐 거의 한 10%에서 15% 정도? 별로 정말 안 만드네요. 음. 시장 가격이나 뭐 이런 게 경쟁성이 좀 그러니까 떨어져서 그런 건가요?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 회사가 별로 없고요. 네. 그 원료 의약품을 만드는데 사실은 제일 많이 만드는 데가 인도랑 중국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 네. 그러면 중국이 아세트아미노펜의 공급을 거의 전 세계 50% 가까이를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도 거기서 다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중국에서 지금 확진자가 늘어나서 감기약이 뭐 동나고 뭐 난리가 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네, 네. 심지어 뭐 감기약 선물 세트 뭐 이런 것도 나왔다고 네, 그러는데 근데 그 아세트아미노펜을 공급해 주는 데가 중국인데 만약에 뭐 우리나라로 와서 사재기를 할 수도 있다 뭐 어쩌고 이러면서 올랐습니다. 네. 근데 아세트아미노펜을 만약에 수출을 규제하면 어떻게 되죠? 수출을 규제를 하면은 우리나라 난리가 사람 나겠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네. 이제 감기약을 만들 재료가 없어지는 그렇죠. 거죠. 저희가 이제 수급 불균형을 그럼 겪게 될 감기약 수밖에 뭐 없는 상황이에요. 요만한 거 하나에 뭐 2만 원, 3만 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부르는 게 값이 될 것 그러면 같은데요. 제약자들한테 좋지 않냐? 네.
근데 물량을 만들 수가 없는데 그쵸, 전혀. 예, 그렇죠. 오히려 피해를 볼 수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아세트아미노펜을 근데 다행히 중국에서 수출을 통제 안 하고 오히려 생산량을 증대하라고 정부에서 얘기해서 네. 예, 원료 의약품을 더 많이 만드는데 네. 이 이면에는 아세트아미노펜이랑 같은 이런 이제 그 약에 들어가는 원료들을 만드는 회사들이 왜 중국과 인도에 많냐면 네. 예전에 미국과 독일에 많았습니다. 네. 공해 때문에 다 그러니까 아. 오염 물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네. 공정에서 네. 그것 때문에 다 지금 예, 이렇게 옮겨온 거군요. 뺀 거죠. 아, 뺀 거군요. 예. 그러니까 다국적 제약사들이 여러 소송에 걸리고 이러면서 음. 사실은 중국으로 인도로 공장을 다 이전시킨 겁니다. 아. 예. 제가 듣기로는 이 해열제가 음. 그 우리나라에도 이렇게 들어오는 게 거의 중국계 80% 정도 네, 맞습니다. 비율을 차지한다고 또 네. 제가 들었어서 네. 또 앞으로의 전망이 그렇게 또 음. 좋지 않다고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런 부분.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슈로 올라갈 수는 있는데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주식이 올라가려면 네. 향후에 좋아지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네. 꿈이 있어야 되는데 네. 없죠. 그렇죠. 그냥 감기약이죠. 물론 이제 대원제약 같은 경우 살펴보면 콜대원 파는 대원제약 네, 네. 살펴보면 감기약의 매출 비중이 원래 미미했는데 네.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면 네. 이게 일시적으로 실적은 되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네. 매출 비중도 좀 올라오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제 약을 여러 약 중에 그 감기약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매출의 뭐 10%, 15% 이렇게 차지했다라고 하면, 그리고 이제 원가도 사실은 싸고, 네. 그리고 감기약을 조금 더 비싸게 팔면 네. 돈은 많이 남죠 일시적으로. 근데 음. 이제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금 이미 코로나를 겪으면서 네. 물론 사재기를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사재기 안 하시죠. 저는 안 했습니다. 그리고 이미 뭐 갖고 있는 집에 있는 감기약들 그렇죠. 네. 예전에 또 부족할까봐 또 많이 사놓으신 분들도 많고 집에 뭐 다들 상비약이 하나씩 예. 또 미리 있으니까요. 예, 네. 있는데 그것도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약도 유통기한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예, 네. 그 밀가루 때문에 있습니다. 아, 집에 가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꼭 확인해 보셔야 되고 네. 네, 밀가루가 상합니다. 음. 그게 이제 약을 만들 때 네. 알약을 만들 때 보면 네. 거기다가 이제 약을 전체를 다 넣은 게 아니라 네. 약은 요만큼밖에 안 들어가는데 네. 아주 작게 들어가는데 그거를 썩죠. 밀가루 반죽과 섞어서 알약을 만듭니다. 네. 네. 네, 그래서 그게 상할 수 있으니까 그 부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고 네. 네. 그리고 이제 이 아세트아미노펜 부족 사태 때문에 뭐 올라간다. 다시 한번 움직일 수 있습니다. 중국이 다시 뭐 코로나가 뭐 하루에 4천만 명, 5천만 명 걸린다고 하는데 네. 네. 우리나라 오늘 몇 명 걸린지 혹시 오늘 한 확인 안 하시죠? 네. 네, 8만 8만 1,000명 아, 많이 정도 걸렸네요. 네. 걸렸습니다. 오늘도. 네. 지금 되게 웃긴 상황이 벌어서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이 오늘은 다시 올라갔는데 어제는 빠졌죠. 많이 빠지고 중국 사람들을 못 오게 규제하니까 네. 빠졌는데 전 세계가 중국을 규제하지만 사실은 전세가 좀 있으면 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왜냐하면 중국이 돈을 안 써주면 전 세계 경제가 올해는 탈출구가 네.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있기 네. 때문에 저는 그 제약주 관련돼서 감기약 뭐 품귀 현상 때문에 올라간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좀 유념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되고 네. 오히려 단기 트레이딩 자신 있으신 분들만 하시는 게 맞고 네. 제일 좋은 방법은 아예 안 보시는 게 맞는 거예요. 네. 네, 일단 오늘 그 제약 관련한 주가 얘기는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지금 실적 악화가 예상되는 종목 알아봤는데요. 잠시 후 2부에서는요,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종목들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크립토 기반의 우리 디파이 얘기도 하고 많은 어플리케이션이 예상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면 일단 탄탄한 인프라를 갖추는 시절들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각종 암호화폐들도 존재를 했고 그걸 통한 서비스들도 생겨나는 과정 중에 또 진행하다 보면은 당연히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도 있고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수많은 서비스가 잘 진행되는 것처럼 블록체인 기술 기반에 사람들이 블록체인이라는 것도 알지 못할 정도로 잘 서비스 관점에서 포장이 되고 나아가서 그런 것들을 누가 증명한다고 하면 좋은 사례가 또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서비스는 손맛이고 디테일로 승부하는 건데 그 영역까지 채워지려면 산업에 정말 사업적 기회가 있어야 되고 이 기술을 가치로 창출하기 위한 파이프라이닝을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그런 측면들을 앞으로 올해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도전하고 기술만 쫓지 말고 이런 역사랑 이 근본적인 철학에 대해서 가지고 가는 것들을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 네, 여러분 2부로 돌아왔습니다. 2부에서도 이건희 부장님과 함께합니다. 저희가 앞에는요, 부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봤던 주식들 바라봤었는데요. 이번 2부에서는요, 긍정적인 접목으로 바라볼 수 있는 주식들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어떤 또 기업이 있을까요? 일단 뭐 앞으로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는 뭐 섹터들이 여러 개 있겠지만 네, 뭐 네. 그중에 조금 작은 섹터 중에 피부 미용 관련된 섹터가 있습니다. 네. 제가 확 관심이 가는데요. 네, 에스테틱이라고. 네. 네, 그렇죠. 뭐 지금 아마 그 강남이나 뭐 이런 주요 피부과를 가보시면 성형외과나 피부과 가시면 특히 이제 피부과가 나는 피부에 가려움증이 있어서 뭐 네, 무좀이 있어서 네. 뭐 치료를 받고 싶어서 갔는데 치료를 안 하는 데가 많습니다. 그렇죠. 네. 왜 치료를 안 하고 피부과 의사들이 다 이상한 장비를 가지고 계속 이렇게 문지르고만 있죠. 네, 주로 이제 성형과 에스테틱 쪽으로 이제 발전이 돼 있는데 우리나라 그 피부과가 그 이유는 뭐 간단합니다. 돈이 되니까 그쵸. 그걸 하는 건데 지금 많은 분들이 이제 저도 이제 한동안 예전에 뭐 점도 빼고 뭐 하느냐고 네, 피부과 많이 네. 다녔는데 일단 피부과를 다니고 이제 뭐 요즘에 성형외과도 이제 이런 것들 다 하고 있는데 결국엔 그걸 가면 의사가 뭔가를 뭐 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대부분 장비빨이죠. 어떤 회사 장비를 쓰느냐. 거의 뭐 장비를 가지고 또 그쵸. 많이 광고를 또 하더라고요. 어느 내가- 기업이 어느 장비를 쓴다 이런 내가 식으로 해서. 울세라를 뭐 네, 어쩌고저쩌고 얘기하고 뭐 맞아요. 그쵸 뭐 무슨 뭐 최신 장비가 들어왔는데 이거 네. 한번 써보시라 그러고 뭐 또 이제 용도들이 좀 다릅니다 다 뭐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관심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 이제 보면 요즘에 80년대 제가 어렸을 때 80년대 네, 60이라고 하면 거의 할아버지였습니다. 네, 지금 60을 할아버지라 그러면 맞죠? 네. 네. 돌 맞을 수 있죠. 네, 아저씨입니다, 아저씨. 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한 10년 정도 다 지금 어려졌다라고 네. 보시면 되는데 이제 그 이유는 그만큼 뭐 잘 먹고 잘 살고 이런 것도 있지만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뭐 시술도 발전을 했고 네. 그다음에 피부과 관련돼서도 지금 남자분들은 안 가는 것 같지만 제가 네. 아시는 분들은 다 다니더라고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많이들 다니시던데요. 50 넘으면 많이 다니시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좀 젊어지고 싶은 사람의 욕구는 뭐 큰데 네. 그거 관련해서 우리나라에 보면 굉장히 좋은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네. 있고 그 중에 이제 뭐 제이시스 메디칼이 아마 가장 먼저 주가로서는 좀 퍼포먼스를 냈던 종목인데 네. 작년에 이제 주식이 되게 안 좋았죠. 주식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네. 불구하고 작년에 주가가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특히 네. 이제 재작년에 더 많이 올랐고 어. 작년에도 주가가 안 빠지고 유일하게 자리를 지킨 물론 오르락 내리락은 했지만 네. 예, 한번 4월 달에 고점을 한 1,400원까지 갔다가 네. 원래 시작이 3,000원짜리였으니까 와, 정말 많이 한 올랐네요. 1년 반 사이에 거의 이제 한 3배 이상 주가가 올랐고요. 지금 현재도 한 8,700원대에 네.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뭐 추가 상승은 더 있을 거라고 보는데 그럼 주가가 이게 왜 올랐냐? 네. 이게 이제 우리나라 단순히 피부과에만 이제 뿌리는 게 아니라 파는 네. 게 아니라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다. 아까 드론도 제가 말씀드렸죠. 수출을 못 하니까 네. 성장할 수가 없다. 근데 이게 브라질이나 남미나 이제 그 유럽 쪽이나 이런 쪽에서 특히 이제 남미 쪽에서 네. 우리나라의 그 뭐 메디톡스라든지 네. 뭐 휴젤이라든지 네. 이런
보톡스 기업들 뭐 그다음에 뭐 필러 기업들 네. 제품을 많이 갖다 쓰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중국도 많이 갖다 쓰고 있고 그러면 이제 관련된 장비들도 또 갖다 쓰고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수출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제가 나온 거는 오늘 갖고 나온 건 원택이라는 종목인데 네. 원택은 제가 언제 알게 된 회사냐면 이게 2015, 뭐 15년, 16년 요 네. 무렵에 피부 미용 관련된 종목들을 이제 발굴하기 시작할 때가 네. 있었습니다. 이제 그때 바이오 종목들이 한참 움직이고 나서 그 다음에 움직일 섹터는 어딜까라고 했을 때 네. 에스테틱 관련된 종목들을 좀 찾아보자라고 네. 해서 찾으러 갔는데 또 이제 마침 이제 코엑스에서 이제 이런 그 피부 미용 그 업계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전시회 박람회 같은 거 박람회를 네. 예, 주식하는 사람들은 그런 데 또 가야 되죠. 예, 그 사람들이 이제 거기 이제 업계 사람들이 도대체 어디에 많이 가 있나. 그리고 이제 봤는데 그때 눈에 띄었던 회사가 원택이었습니다. 네. 근데 그 당시엔 비상장이었고요. 아, 네. 예. 처음도 시작을 이제 그런 미용기기 업체로 시작을 네, 한 미용기기 건가요? 업체로 네. 시작한 회사고요. 이제 네, 네. 스펙 합병을 통해서 네. 이제 주식으로 상장한 회사고요. 어, 그래서 상장한 지는 사실 얼마 안 됐죠. 그래서 지금 보면 원택이 최근에 주가 차트를 한번 쭉 보시면 네. 2,000원에서 3,000원대, 뭐 3,500원 이렇게 갔을 때가 있는데 그때 네. 그리고 한참 동안 거래가 없습니다. 네. 그게 이제 합병 과정 그때 보시면 과정을 겪어서 예, 전시회를 그러면서 하고 이제 있었군요. 합병이 되고 나서 한번 주가가 한 5,300원대까지 갔다가 네. 아주 무자비하게 한 또 2,300원까지 빠졌다가 예. 사람 마음을 좀 들었다 놨다 네, 하는 지금 주가인 것 또 다시 한 같은데. 4,500원까지 올라와 네. 있는데 일단 이거는 이제 항상 상장을 하고 나면 기존에 투자했던 사람들이 나가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네. 예, 그렇죠. 그런 물량들을 소화하는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한동안 또 이제 이쪽 미용기기들이 생각보다 뭐 실적이 안 좋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꺾인 게 아니냐. 네. 그러니까 아까 제이시스 메디칼 말씀드렸는데 최근에 미용기기 관련돼서는 가장 대장으로 움직였던 종목이 제이시스 네, 메디칼이기 네. 때문에 그 종목이 약간 부러지면서 네. 같이 좀 부러진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는데 저는 뭐 원택은 오히려 좀 긍정적이다. 최근에 이제 올리지오라는 이제 대표적인 네. 그 기기가 있습니다. 네. 탈모 치료기 뭐 이런 거. 올리지오는 피부, 피부 예, 피부 쪽인가요? 이제 RF 관련, 그러니까 이게 탄력을 좀 리프팅 기계가 예. 올리줄군요. 네, 네. 리프팅 기계입니다. 네. 이게 이제 리프팅도 이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사실은 이제 고주파를 활용하는 방법이 있고 네. 또 레이저를 활용하는 방법이 네. 있고 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또 레이저를 활용해서 또 탈모 치료기를 네. 또 만들었습니다. 이쪽에서. 네. 뭐 이거 가지고 이제 지금 북미 시장, 그러니까 올리지오라는 이제 피부 관련된 이 제품은 북미에서 처음으로 이제 미국에서 FDA 승인을 받았고요. 네. 승인 획득하면서 이제 이게 사실은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할 걸로 보이고, 네. 그리고 또 하나가 북미 시장에 또 들어가기 시작했던 게 헤어붐 에어라고 해서 네. 지금 뭐 가끔 TV에 보시면 LG에서 만든 그 헬멧 같은 거 그런 거겠죠. 이제 탈모 치료제 쓰고만 머리 직접 있으면 써가지고 쓰고 이렇게 있는, 발모를 하게 만드는 거군요. 몇 시간 동안 이제 쓰고 있으면 거기서 이제 설명서대로 쓰시면 되겠죠. 저기 머리가 나나요? 나오는데, 예. 저거 쓰고 있으면? 저거 있으면 이제 머리가 조금 네. 탈모에 또 저도 좀 탈모 증상이 있어가지고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탈모의 초기 증상은 네. 예, 모발이 조금 얇아집니다. 그리고 약간 좀 빠지죠. 네. 그러니까 모발이 이제 뿌리 근처가 얇아지기 시작하면서 그 모공이 닫히는 건데 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이거를 풍성하게 해주려면 네. 그 자극을 자꾸 줘야 된다. 네. 그런 원리를 이제 활용한 거죠. 아. 물론 이제 뭐 약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사실은 아직은 뭐 탈모 치료를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약도 나온 게 없고 그렇죠. 그다음에 기기도 나온 건 없습니다. 좀 네. 완화시켜준다라고 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근데 이것도 이제 미국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을 하는 거죠. 이제 네. 탈모가 시작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제 머리 감고 나면 계속 거울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 네. 의식을 좀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그런 부분들이 이제 확산되기 시작하고 있고 이게 집에서 예전에는 이런 걸 하려면 피부과 얘기가 나오는데 네. 제가 예전에 압구정동에 탈모 전문 피부과를 가봤는데 네. 의사분이 그분도 머리가 좀 벗겨지셨더라고요. 어. 본인 탈모 치료는 못하면서 남 탈모는 잘 치료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근데 그때만 해도 탈모 치료를 하려면 네. 여자분들이 이제 피부과 가서 뭐 200만 원, 300만 원 등록하시는 거랑 똑같은 네. 비용이 듭니다. 정말 많은 비용. 왜냐하면 이게 의료보험이 될 수가 없는 거고. 그러네요. 그래서 뭐 한동안 예전에 그 대통령 선거 때 이재명 후보가 네. 탈모 치료를 관련된 거를 보험을. 보험으로 해주겠다. 네. 뭐 이렇게 맞습니다. 얘기도 했었습니다. 그만큼 이제 뭐 한 1,000만 탈모인이라고 뭐 얘기하는 네. 몇백만 탈모인이라고 얘기하시는 네. 분들은 되게 이제 이쪽에 관심이 많으시겠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이게 남자만 그럴 것 같지만 사실 여자분들도 스트레스성 탈모가 굉장히 많아서 요즘에는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관심이 여전히 좀 크다. 그쵸. 물론 이제 탈모보다는 원택은 올리지오가 아마 주된 상품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아마 돈을 계속 벌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본격적으로 수출이 되기 시작하면 사실은 기술력 하나는 뭐 좋다. 제가 아까 코엑스 얘기했는데 네. 거기에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몰려 있고 기술력을 인정했던 기업이 원택이었습니다. 근데 이 회사가 아쉽게도 상장이 안 돼 있어서 안타까웠었는데 최근에 상장을 해서 네. 예, 상장을 해서 저는 이제 한번 매매하고 물렸습니다. 근데 네, 네. 다시 또 금방 또 회복이 그쵸, 되고 그쵸. 좋은 회사는 그렇게 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 제가 보니까 이제 이게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음. 미용에 대한 관심이 또 계속 높아지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이제 아까 얘기해주신 리프팅 기기인 올리지오 이거에 대한 또 수요가 또 많이 늘어나게 되고 이렇게 하면서 이게 주가 상승과 함께 이렇게 관련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또 드는데요. 네, 그런 시각으로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뭐 다음에 아마 다음 생에 태어나면 증권사 직원 말고 피부과 의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예. 잘 어울리십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뭐 에스테틱 관련된 섹터는 조금 작습니다. 작긴 한데 네. 그래도 이게 야무진 섹터.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예전에 이제 필러가 한번 난리를 쳤죠. 필러랑 네. 뭐 그 휴젤과 메디톡스가 네. 한번 시장을 휩쓸었다라고 하면 네. 그쪽은 이제 약간 고인물이 됐죠. 네. 네. 이미 다 사람들이 너무 잘 알고 있고 네, 네. 이미 수출도 많이 되고 있고 그쪽은 이제 성장을 어느 정도 했기 때문에 얼마나 더 팔 수 있느냐의 싸움이 들어갔다. 뭐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이쪽 관련돼서 네. 에스테틱 뭐 미용 기기 관련된 회사들은 이제 막 해외에 수출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수출이 얼마나 이제 초창기 때 얼마나 많이 될 수 있느냐에 네. 따라서 주가는 굉장히 또 아웃퍼폼 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잘 들었습니다. 어느덧 이제 마지막 업종을 살펴볼 시간이 됐습니다. 네, 마지막 업종은 뭔가요? 네, 관광 관련 또 이제 주가를 그쵸. 또 알아보는 리오프닝 시간인데요. 관련돼서 뭐 전반적으로 말씀을 네, 드리면서 네. 리오프닝 중에 그러면 가장 탑픽이 뭐냐 이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네, 뭐 그걸 저도 좀 알았으면 좋겠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을 네.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제 탑픽 뭐 화장품이 탑픽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뭐 카지노가 탑픽이라고 하시는 분이 있고 뭐 항공주가 탑픽이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고 네, 다 일리가 있죠. 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리오프닝의 가장 리오프닝 우리나라는 이미 리오프닝 됐고 중국도 뭐 유럽도 됐고 이번에 월드컵 보시면 마스크 쓰고 응원하는 사람 아무도 없었죠.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중국에서 시위했다 그러는데 월드컵이 큰 여파를 미쳤다. 쟤네들은 저렇게 마스크 다 벗고 있는데 왜 우리는 마스크를 쓰고 이러고 있느냐? 그게 다 전 세계로도 방영이 또 됐으니까요. 그 모습들이. 왜 우리는 움직이지도 못하지? 이런 이제 여러 이슈들이 이제 나왔던 네. 부분인데 지금 이제 중국이 이제 빗장을 갑자기 확 열었죠. 네, 확 열고 나니까 그 연다는 기대감이 슬슬 있었죠. 중국이 네. 언제 제로 코로나를 끝낼까? 그렇죠. 그것 때문에 이제 바닥에서 조금씩 이제 올렸습니다. 사람들이. 네. 뭐 특히 LCC 저가항공, 그다음에 네. 카지노 관련주, 네. 그다음에 화장품, 중국 관련된 소매 판매를 하는 그런 회사들 이런 여행사들까지 다 올랐는데 갑자기 중국이 푼다고 하니까 다른 나라들이 놀랬죠. 그래 좀 했으면 좋겠는데 얘네들 갑자기 너무 그렇죠. 갑자기 확 했는데 확진자는 확 나온다는데 야, 얘네들 갑자기 훅 들어오면 어떡하지? 제가 제 기억에 제가 2015년, 16년 요럴 때 14년 네.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하여간 좀 오래 전에 네. 한 10년, 7, 8년 전, 10년 전에 그 유럽을 한번 갔었는데 네, 패키지 여행으로 급하게. 네. 예. 근데 거기 갔을 때 느낀 게 뭐였냐면 프랑스 파리를 갔더니 네. 모든 안내 방송의 첫 번째가 중국어였습니다. 예. 그리고 스위스를 가나 뭐 프랑스를 가나 이탈리아를 가나
모든 중국 애들이 네. 제일 많았습니다. 네. 네. 제가 동남아도 제가 좋아하는데 네. 제가 태국을 특히 좋아해서 태국을 거의 매년 갔는데 네. 최근에 이제 코로나 직전에 갔을 때는 네. 이게 중국인들 때문에 이게 중국에 온 건지 내가 태국에 온 건지 너무 많아서요. 네, 중국 알 수 관광객들이. 없을 정도로 네. 많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네. 전 세계 관광업이 중국인들 때문에 먹고 살았고 한동안 중국인들이 돌아다니고 있는 현재 여행 중인 사람이 1억 명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쪽에서 푼다고 하는데 그럼 1억 명이 갑자기 전 세계에 쏟아지면 얘네들이 다 감염을 시키면 어떡하지? 놀란 거죠 지금. 그쵸. 그래서 걱정이 갑자기 빗장을 있죠. 닫았습니다. 네. 우리나라는 세게 닫았죠. 갑자기 검사를 강화하겠다는 네. 것도 하셔가지고. 우리나라 사람들 재미있는 네. 게 먹고 사는 것 중에 거의 이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살고 있는데 네. 수출의 거의 30%에서 40%를 중국 때문에 하고 있었던 나라였고 얼마 전까지 중국 때문에 먹고 사는데 불구하고 오히려 중국 사람들한테 되게 반중 정서가 또 강하죠. 그렇죠. 기사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는 거의 뭐 악마입니다. 네. 근데 되게 잘못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객관적으로 보셔야 돼요. 투자하시는 분들은. 네. 중국이 아마 굉장히 큰 상반기에 주식시장을 이끌 수 있는 하나의 화두라고 좀 보고 있는데 네. 이런 와중에 그러면 저는 카지노를 가장 좀 탑픽으로 봤던 이유가 네. 사진은 그러면 네. 중국이 만약에 오픈을 하고 지금 물론 이제 입국 규제가 있지만 이게 1월 말까지 우리나라가 지금 입국 규제를 하는 건데 네. 이거는 1월 말 지나면 또 바뀔 수 있고 그 전이라도 괜찮아지면 풀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 비자만 발급을 안 하는 건데 단기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다, 발급을 제한한다라고 얘기했고 단기 금지를 한다는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네. 그러면 어느 정도 믿을만하고 검사가 잘 되어 있고 네. 이렇게 된 사람들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뭐 격리를 한다든지 뭐 이러진 않으니까. 그렇죠. PCR 검사 받. 근데 문제는 지금 중국이 PCR 검사를 받을 데가 없습니다. 근데 돈 있는 사람들은 받겠죠. 그렇죠. 나가고 싶은데 그렇죠. 뭐 어떻게 해서든지 받겠죠. 근데 일반인들은 못 받겠죠. 그러니까 일반 중산층들은 아직 해외여행을 나오지 않고 국내를 돌아다닐 겁니다. 네. 중국 내부를. 네. 돈 많은 사람들은 해외로 나올 겁니다. 그럼 이제 카지노를 네. 그래서 선택하는 건가요? 그렇죠. 중국에 네. 이재용 부회장 정도의 재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 4천만 명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그 중에 일부가 우리나라에 와서 돈을 쓰면 네. 어마어마하게 돈을 벌겠죠. 네, 그러겠네요. 그래서 초창기 아마 리오프닝은 제가 볼 때는 돈 많은 중국인들이 먼저 나와서 네. 이끌 거다. 그러면 결국엔 그 사람들이 와서 뭘 하냐면 와서 화장품 사고 이러는 게 아니라 네. 일단 카지노 가서 한번 하고 예, 그리고 놀러 가고 뭐 하겠죠. 맛있는 거 먹고. 그래서 일단은 경제력이 되는 중국인들부터 먼저 나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저는 네. 카지노가 가장 탑픽이라고 보고 있고요. 네, 네. 오히려 화장품은 좀 늦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그분들이 나오려면 뭐 비행기 타고 오지 뭐 걸어오진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죠? 못 걸어오죠. 예. 그럼 뭐 비행기도 뭐 항공주도 괜찮을 텐데 근데 네. 항공주도 VIP 가지고는 먹고 살 수 없습니다. 대부분 뭘로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그렇죠. 해줘야 되죠. 이코노미 예, 좌석을 예. 또 많이 그러니까 팔고 그러니까 해야지. 이게 수가 네. 이제 늘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네. 저는 카지노주를 이제 가장 대장으로 보고 있는데 그 중에 그러면 우리나라 카지노주 딱 4개 있습니다. 네. 되게 간단하죠. 네. 왜 종목이 이렇게 적은 건가요? 파라다이스, GKL, 아, 롯데관광개발, 그 다음에 강원랜드 있는데 내국인이 갈 수 있는 건 강원랜드고. 네. 그러니까 내국인이 갈 수 있기 때문에 강원랜드 저도 가봤지만 저는 이제 도박하러 간 게 아니라 리조트에 가봤는데 놀러 갔어요. 네. 예, 거기가 위치가 외국인들이 가기 굉장히 안 좋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참얼굴에도 가지만 사실은 위치 굉장히 안 좋죠. 단광촌의 사북에 만든 거기 때문에 거기는 이제 내국인 전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오히려 이제 그러면 압축이 되는 게 3개인데 네. 파라다이스 GKL은 서울이랑 뭐 인천 이쪽에 있죠. 네. 그러면 인천공항에 내려서 바로 갈 수 있는 데는 파라다이스. 강남이나 강북에서 호텔에서 바로 즐길 수 있는 데는 GKL. 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네. GKL은 한국관광공사에서 운영하는 공기업입니다. 네. 우리나라는 카지노 기업이 이렇게 적냐? 우리나라는 도박이 원래 원천적으로 불법이기 때문에 네. 외국인들에 한해서만 카지노를 열어줬고 네. 그거에 대한 불만 때문에 강원랜드가 열린 건데 네. 그냥 거기에서만 할 수 있죠. 강원랜드에서만 네. 내국인들은. 근데 지금
그러면 외국인들이 와서 서울을 선호하시는 분들은 파라다이스나 GKL로 가겠죠. 그렇죠. 근데 뭘 좀 볼거리가 좀 있는 데 갔으면 좋겠어. 네. 한동안 코로나 이전에는 네. 제주도의 집값이랑 땅값을 올린 게 중국인들이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제주도도 그때 갔었는데 네. 중국인이 너무 이게 많았나요? 중국인지 제주도인지 모를 정도로 네. 네. 그 정도로 지금 뭐 그래서 중국인들을 피해서 현지인들이 다니는 식당 가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 정도로 이제 우리나라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사실 그쵸. 전에도 정말 만만치 높죠. 않았죠. 예. 네. 일본도 지금 규제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중국인들이 와주기를 내심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살짝 막는 척 하는 거죠. 예, 왜냐하면 정치인들이 네. 이게 뭐 중국인들 때문에 우리 코로나가 확진됐어 뭐 이런 그 원성을 들을까봐 네. 일단 살짝 막는 척 하는 거죠. 음, 예, 근데 사실은 와주면 고맙죠. 그렇죠. 예. 오면 또 돈을 또 많이 써주고 지금 네, 경제를 활발하게 우리나라 해주니까. 그렇죠. 우리나라 지금 일본 많이 가잖아요, 그렇죠? 네, 많이 가죠. 요즘에. 친구분들 일본 많이 가죠. 많이 갔습니다. 예. 네. 일본 경제를 살려주고 있죠 지금 갑자기. 네, 그러네요. 예. 근데 일본인들도 지금 우리나라 많이 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서로 이렇게 많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본인들 사이에서 여론조사를 했는데 매해 연말 연초 이제 신정 연휴를 그쪽으로 세기 때문에 네. 어디 가고 싶니 물어봤더니 네. 1위가 서울이었습니다. 어, 그게 12년 만에 처음 서울이 1등을 했는데 12년 전 1등한 이유는 싸서. 아, 예. 항상 부동의 1위는 일본 사람들은 하와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진주만 습격을 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하와이를 항상 1등으로 네. 했었는데 일단은 하와이가 아니라 이번에 우리나라 서울이 1등, 뭐 하와이가 2등, 네. 부산이 4위였다고. 어, 근데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 오면 놀래죠. 너무 비싸서. 그쵸. 지금 네, 엔화가.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유럽 여행 가듯이 네. 일본 사람들이 지금 우리나라를 그렇게 오고 있습니다. 왜 오는지 모르겠지만 좋으니까 오겠죠. 그쵸. 근데 이제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이제 너무 확장을 시켰는데 네.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된 거 그다음에 그동안 멈춰졌던 이동들이 시작하면 네. 호텔 카지노 이쪽은 좋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좋아질 수밖에 없고 네. 그 중에서 저는 이제 제주도에 있는 롯데관광개발이 네. 주가가 조금 많이 낮아져 있었어요. 네, 네. 지금은 조금 올라왔지만 네. 파라다이스나 GKL보다는 좀 부담스럽지 않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이때까지 적자였습니다. 아, 지금까지 적자였군요. 호텔 네. 짓고 뭐 투자하고 이러느냐고 해서 적자였죠. 적자였는데 올해는 흑자로 돌아설 가능성이 높다. 그동안 이제 썼던 비용들을 이제 다 올해 네. 충당할 수 있는 근데 뭐 이제 가능성이 분기별로 있다. 따지는 거니까. 네, 네. 이제 내년에 그러니까 올해는 네. 1년 통으로 이제 흑자 전환이 가능하지 않겠나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주식이라는 게 재밌는 게 적자 기업이 흑자로 전환할 때 퍼포먼스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겠죠. 최근에 지니어가 급등을 하고 네. 뭐 제주항공이 급등했던 이유가 4분기 흑자 전환 예상 이 이슈 하나로 올라왔죠. 거기다 갑자기 중국이 푼대 그래서 더 올랐죠. 근데 갑자기 중국 사람들을 닫는데 그러니까 다시 빠졌습니다. 맞아요. 근데 생각보다 안 빠지고 있죠. 또 다시 열린다는 그 기대감이 또 반영이 된 것 같기도 한데요. 중국인들이 어떻게 오지 보시나요?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네. 일본이랑 동남아 때문에 흑자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보시면 되고 네. 그러면 롯데관광개발도 중국 사람들만 보고 가는 게 아니라 여기도 네. 마찬가지로 VIP들을 꼬시려고 전세기를 보냅니다. 제주도로 바로 데려오는 거죠. 예. 한마디로 이제 돈 많은 사람들 업어가지고 데려오는 겁니다. 그러면 네. 작년에 홍콩을 작년 하반기 홍콩에 7번 비행기가 갔고요. 네. 일본에 2번 갔고요. 네. 말레이시아에 3번 갔습니다. 전 세계가 직접 간 거군요. VIP를 데리러. 네. 네. 그럼 전 세계 한 번 가면 몇백 명씩 데리고 오는 거죠. 네. 그 돈 많으신 분들을 그쵸. 꽉꽉 채워가지고. 그렇죠. 데리고 꽉꽉 오는 채웠고 거죠. 네. 데리고 와서 돈 엄청 쓰게 하는 거죠. 네. 예, 그래서 지금 적자 폭이 많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요. 4분기도 아마 실적은 아직 안 나왔는데 좀 줄어들 걸로 예상을 하고 있고 네. 적자 폭이 네. 내년부터는 이게 사실 중국 리오프닝이 가속화되기 시작한다라고 하면 지금 네. 일본인들은 많이 오고 있고 네. 일본도 돈 많은 사람들 많습니다. 네. 저희가 보는 이제 그 TV에서 보는 분들은 다 이제 서민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오기 시작하면서 좋아지고 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
주가 한번 차트 보시면 네. 일봉으로 올라온 거를 보고 8,000원에서 13,000원, 14,000원까지 갔었네. 너무 비싸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되고 네. 꼭 주봉, 월봉을 한번 펴보시면 네. 예, 훅 빠졌다가 아직 제자리도 못 갔습니다. 훅 빠졌다가 예, 또 못 갔군요. 예. 그럼 네. 제자리가 얼마냐? 제가 볼 때 한 16,000원에서 17,000원 사이인데 네. 지금 13,800원이니까 더 갈 수 있겠죠. 어. 긍정적으로 말씀드린 롯데강원개발이 아니어도 파라다이스, 뭐 GKL도 마찬가지로 저는 좋게 카지노 보고 있습니다. 계열의 어떤 네, 주식들이 조금 호실적을 보일 수 있다라고 예, 이렇게 그러니까 보시는군요. 논리를 아까 말씀드린 게 네. 리오프닝 하면 제일 먼저 누가 나가냐? 우리나라 지금 거꾸로 생각해 보시면 네. 처음에 이제 입국 규제, 제일 중요한 게 입국 규제죠. 네. 갔다 왔는데 일주일 격리하라 그래. 그러면 네. 일반인들 못 가죠. 못 가죠. 네, 돈 있는 사람들도 안 갑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음. 근데 입국 규제가 없어졌죠. 네. 그럼 가야죠. 가죠. 네. 근데 그때 제일 먼저 비행기 티켓을 끊고 먼저 미국을 가고 일본을 가고 했던 사람은 누구였을까? 음. 우리나라에서도 상류층이죠. 돈이 어느 정도 있는 분들이 그쵸, 네. 갑니다. 그러면 똑같이 중국도 그런 논리로 접근을 하시는 게 맞다. 그러면 네. 처음에 부자들이 와서 갈 수 있는 데는 카지노가 유력하다. 카지노가 유력하다. 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가 또 기대되는 주식, 또 투자에 유의해야 되는 종목, 또 주식 감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함께해 주신 이권희 부장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